굿닥터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진단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간질성 방광염인데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방광염 중에서도 치료가 좀 까다롭고 어렵다는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 계실 텐데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상담 받아볼 수 있는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건강 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요.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 흔한 방광염 중에서도 간질성 방광염,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다른 질환인가요? 그러니까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의사들한테도 네. 좀 생소해요. 아, 아마 비뇨기과를 전공한 분이 아니면 아마 20년 전에 졸업하셨던 의사 선생님들도 이게 무슨 질환인지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그만큼 그렇군요. 최근에 연구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직 확실한 원인이나 뭐 치료법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아서 굉장히 난치병에 그런 속하는 건데, 이 간질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얼핏 생각하면 뭐 간질 발작, 그러니까 뇌병변인 줄 착각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 간질성의 간질이란 의미가 세포와 세포 사이를 간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광벽의 간질, 그러니까 방광벽 세포의 간질,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좀 심각한 병변이 생긴 방광염이다. 이렇게를 하시면 되고요. 이 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상당한 난치 질환입니다. 그래서 빨리 간질성 질환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에 이제 방광염 자체도 사실 재발이 잦고 좀 치료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간질성 방광염은 조금 더 치료가 까다로운 질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 치료가 까다로운 이유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 간질성 방광염이 뭐 때문에 생기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이름을 지금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붙였지만 네. 방광 통증 증후군, 그다음에 만성 방광 부전증 이렇게 이름도 붙이기도 해요. 다른 이름이 또 있군요. 네, 왜냐하면 이 간질성 방광염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질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별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증을 중심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고, 네. 방광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방광부전, 그러니까 만성 방광부전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림 보면서 방광의 구조도 조금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방광의 구조가 나와 있나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방광벽은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가장 바깥층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점막층 그런 층이 있고요. 그럼 방광점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방광점막을 보호하는 또 다른 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GAG 개그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층이 내벽에서 이제 소변으로서의 어떤 그 자극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마지막에 보면 방광 근육이 있는데 이 방광 근육은 사실은 그 소변이 충만됐을 때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변을 배출시킬 때는 줄어들고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장기인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이 근육까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방광 자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방광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래요. 방광이죠. 예. 그래서 지금 방광의 구조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원인, 이제 왜 이런 병이 생기는지 원인이 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전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 간질성 방광염이 뭐 때문에 네. 생길까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 방광을 자극하거나 해가지고 이걸 연구를 꽤 많이 했어요. 특수한 기법으로 이제 찾을 수 없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는가 싶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네. 그걸로는 없다, 세균이 없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세균이 소멸된 상태에서 왜 이렇게 방광이 자꾸 문제가 될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균은 소멸됐는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 네.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 그러니까 세균은 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독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이 방광벽 안에 숨어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 독소들이 자꾸 염증을 일으키고 또 이제 거기다가 소변 자체가 자극 요인이 돼요. 그렇죠. 소변이 흔히 이제 소금물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 부분에 소변이 또 자극을 일으키고 이 자극에 대해서 반복되면서 섬유화된다. 그러니까 근육이 자기의 어떤 그 팽창력을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가는 그리고 섬유화,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그 염증이 혈관이 모이게 되는 구상화, 그다음에 궤양, 우리가 흔히 위궤양 그러잖아요. 네. 방광에도 그런 궤양이 생기면서 결국은 방광의 기능이 없어지는 방광 부전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현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원인 때문에 이 방광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잃게 된다 이런 과정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방광벽에 상처가 나고 뭐 뚫리고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방광이 계속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많은 문제가 질환 중에서 방광이 매우 독특한 것이 소변은 늘 생기잖아요. 그렇죠. 생기고 신장에서 이제 방광으로 모여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위장처럼 음식을 먹을 때만 어떤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소변이 지속적으로 이제 방광을 자극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 방광을 자극하는 성분을 이제 소변 성분 속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보면 혈액 속에 다양한 미네랄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금물이라고 하면 이제 나트륨, 뭐 칼륨, 뭐 염화나트륨 이런 형태의 그 미네랄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혈액 속의 미네랄 중에 이제 칼륨. 이 칼륨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간질성 방광염을 확진할 적에 칼륨이라는 성분을 방광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환자가 어느 정도 통증을 느끼고 급박뇨가 생기느냐를 보거든요. 그래서 칼륨으로 검사를 할 정도로 이 대개 한 70% 정도가 이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은 칼륨이 이렇게 방광에 유입이 되게 되면 굉장히 통증, 그다음에 막 급박뇨 이렇게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그런 오는군요. 성분이 예. 소변 속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이것이 방광벽이 튼튼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자극하는 성분으로 작용을 하겠고, 네. 두 번째 이제 단백질 노폐물. 이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개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 단백질이 사실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생겨나요. 맞아요. 이 암모니아가 굉장히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간에서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해롭지 않은 요소로 바꾸게 되는데 이 요소도 결국은 방광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네. 또 이제 화면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다음에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각종 노폐물들 중에서 보면 우리가 커피 마셨을 때 카페인, 네. 그다음에 이제 술 속에 있는 알코올 성분,
그다음에 담배를 피웠을 때 니코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혈액 순환을 통해 가지고 신장을 통해 가지고 방광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방광이 거기에 대한 보호막 작용이 잘 안 되면 얘네들이 또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쵸. 요즘은 사실은 염색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색약 성분에 있었던 어떤 성분이 방광까지 들어가서 자극을 한다라는 그런 자극 요인이 굉장히 많은 현대인들이 방광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자극과 손상과 섬유화를 거치면서 경변화된다, 딱딱해진다라는 게 이제 간질성 방광염의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방광 자체가 좀 단단하게 변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신축성 부드러워야 돼요. 없이. 근육은 부드러운 것이 가장 건강한 거고 네.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까지 좀 살펴봤고요. 어떤 변화가 오는지도 그 과정까지도 좀 짚어봤습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무너진 방광벽의 재생을 돕는 한방적인 치료법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방광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서은경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성분이시고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라고 하셨어요. 과민성 방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고 소변에서 이제 균이 검출되진 않아서 뭔가 구체적인 치료는 이제 아직 받진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은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가 필요한지 과민성 방광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는 거는 이제 방광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과민해졌다 이런 이제 네. 내용인데요. 이분 이제 치료 이력을 보니까 소변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과민성 방광이 조금 더 진행이 됐을 때 이제 간질성 방광염으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소변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지금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주로 이제 야간뇨라든가 빈뇨라든가 잔뇨감이라든가 이런 불편 증상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균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왜 방광이 이렇게 과민해져 있는 거지?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이 또한 이제 방광의 변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질성 방광염으로 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도 좀 지금부터라도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간질성 방광염은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빨리 치료하셔야 이 방광의 손상, 그다음에 막을 수가 회복 있군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다음 사연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50대 여성, 60대 여성분이시고요. 주부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야간뇨가 생겼다. 또 야간에 이제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소변 검사를 해보셨는데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하셨네요. 네, 근데 잠을 푹 못 주무시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야간뇨가 왜 생길까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지금 이분도 소변 검사를 해보면 뭐 문제되는 세균은 밝혀지지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야간에 간질성 방광염 혹은 뭐 과민성 방광 마찬가지인데요. 야간뇨가 생겼다는 것은 방광벽이 굉장히 예민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소변이 방광을 자극하지 않는데 이제 방광벽이 어느 정도 그 보호막 작용을 잃어버리니까 네. 야간에 있는 소변이 방광을 자극해서 뇌에서 이거 빨리 씻어내면 편해질 것 같다라는 자극이 오는 거거든요. 신호를 주는 네, 거죠. 그래서 야간뇨가 사실은 간질성 방광염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처럼 세균도 없고 야간뇨가 자꾸 생기고 또 횟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방광 쪽이 많이 약해지고 있구나. 원래 기능이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담해 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생방송 중에만 실시간 시청자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간질성 방광염 중에서도 조금 더 까다로운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암으로도 진행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간질성 방광염이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 방광암에 걸리는 그 수치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흡연을 하는 사람이 방광암의 발병의 비율이 2배에서 수치에 따라서 1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방광의 자극은 분명히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고 간질성 방광염 자체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를 못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연구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어떨 때 우리가 간질성 방광염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증상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간질성 방광염의 증상이 일반적인 방광염의 증상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이제 배뇨 문제가 생기고 통증 문제가 생기고 기능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세 번째 기능 문제가 사실은 간질성 방광염의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죠. 자, 배뇨 문제부터 보게 되면 네. 빈뇨라든가 야간뇨라든가 급박뇨라든가 잔뇨감 이런 이제 배뇨 관련해서 이제 불편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우리가 이걸 간질성 방광염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런 배뇨 문제가 있긴 한데 뭐 뻐근하다든가 압박감이 심하다든가 욱신거린다든가 쓰라리다 뭐 찌르는 듯한 이런 통증이 훨씬 더 심할 때 우리는 이걸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간질성 방광염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악화되면 방광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소변의 저장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뭐 50cc, 70cc 정도 이상 못 채우게 될 정도로 이게 악화가 되게 되면 만성 방광 부전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배뇨에 문제가 있거나 통증에 문제가 있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간질성 방광염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 쭉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좀 배뇨적인 문제, 또 통증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혹시 고민 중이시라면 전화 주셔서 한번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질성 방광염이 의심이 된다면 이제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 증상에 맞춰가지고 크게 약물 치료, 그다음에 두 번째 수술 치료, 네. 그다음에 이제 한방 치료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이제 그 치료법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약물요법은 대부분 뭐 진통소염제, 그다음에 이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면역억제제, 점막보호제 이런 걸 써가지고 뭐 통증도 없애주고 점막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약물도 많이 투입이 되고요. 보톡스 주사라고 해서 너무 예민하니까 보톡스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민도를 떨어뜨려주는 이런 약물요법이 있고요. 네. 수술요법은 방광 수압 확장술이라고 해서 방광 키가 자꾸 줄어드니까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수술. 심하면은 이제 절제를 해가지고 장을 활용해가지고 인공 방광을 만드는 방법. 네. 그다음에 이제 요로 전환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장루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장을 대체하는 그런 이제 인공 방광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으로 빼는 방법인데요. 그런 게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궤양 소작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염증이 생겼거나 궤양이 생겼거나 아니면 손효가 된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레이저나 아니면 뭐 전기칼 같은 걸로 이걸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제거하는 되는데요. 방법. 네, 제거하는 거죠. 예. 제거해서 이제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도록 하는 도움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궤양 소작술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방 치료하고 매우 이제 유사하다, 원리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한방 치료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박피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비 세포 제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굉장히 그 좀 뭐랄까 아주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좀비 세포라는 것을 빨리 제거를 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좀비 세포라는 게 세포로서의 역할을 못하면서 남아서 기능을 방해하는 우리가 네. 이렇게 공포 영화에 보면 이제 좀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죽어서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남아가지고 맞아요. 막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거 이제 좀비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좀비 세포가 지금 방광에 남아 있다면 이걸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박피 치료를 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방광 세포가 이제 재생되고 회복되겠죠. 이거는 비수술요법이지만 사실은 수술요법처럼 궤양 소작술처럼 비슷한 유형의 어떤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셨고 그중에서 이제 저희는 한방적인 치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방 박피 치료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흔히 이제 박피 치료라고 하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피부에 이제 박피, 뭐 레이저 박피, 화학 박피, 뭐 해초 필링 박피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네. 낡은 세포들을 빨리빨리 이제 제거하는. 제거하는 거. 그러면 이제 피부가 맑아지고 그렇죠. 뭐 잡티도 없어지고 여드름도 없어지고 이제 네. 그렇죠. 그런 원리라고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방광에도 사실은 이러한 제거돼야 될 세포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 이걸 어떻게 네. 해결할 것인가? 그걸 제가 아까 좀비 세포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이 한방박피 치료법의 목표는 좀비 세포, 방광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세포들이 남아 있다면 이걸 제거할 목표로 이제 치료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노화된 세포를 신속하게 제거해버리면 새로운 세포가 빨리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원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박피돼서 제거된 이 죽은 세포들은 어디로 가지? 소변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와야죠. 네, 소변으로 예. 배출되기 때문에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턴오버 주기를 4주라고 보고 있어서 4주가 지나면 빨리빨리 제거시켜줘야 된다는데 방광 점막은 되게 수명이 한 2달 정도 되거든요. 기네요. 네, 2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이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방광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박피 치료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법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안색도 좀 밝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화장품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필요한 피부 각질을 제거하듯이 방광도 이렇게 박피 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네요. 한방 박피 치료를 통해서 방광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정말 피부 각질 제거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네, 생각하면 될 같은 것 원리라고 같아요.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배출이 되는지 소변으로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네, 처음에 이제 이게 약물요법인데요. 사실은 이제 박피 치료라고 하니까 이제 외과적인 치료하고 매우 유사한데 네. 환자분들이 정말 이게 박피가 됐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 것 외에요. 소변으로 이런 그 박피된 어떤 그 노폐물들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소변이거든요. 아, 저희가 좀 이제 색깔을 약간 이제 변형을 시켰어요. 네, 왜냐하면 조금 이제 뭐 식사 시간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은 박피된 결과물들이 소변으로 씻겨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이제 한약재들은 박피에 필요한 성분들을 가지고 배합을 해가지고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한방 쪽에 있는 박피가 이루어지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한방 박피 노폐물이 아닐까 그러네요. 생각됩니다. 예, 이제 나만이 이제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저희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다양한 방광염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한방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직접 전화 연결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방 박피로 이제 방광 안에 있는 노폐물, 찌꺼기를 좀 제거를 했는데 그렇다면 재생도 좀 도와야 되잖아요. 이제 껍질이 제거가 됐고 새로 세포가 막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재생도 어떻게 한방적인 방법으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신진대사가 잘 되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신진대사,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는 새로운 것이고 진이라는 거는 오래된 뭐 죽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대조되는 개념인데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간질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새로 재생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두 가지 이제 의미가 다 중요한데요. 이제 지금 박피 치료와 이제 매선 치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 박피 치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림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박피 전에 그 세포 상태고요. 네. 이제 표면 상태고요. 박피가 시작이 되면 저렇게 이제 표면이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고 나면 이제 깨끗하게 이제 변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박피 치료라면은 사실은 매선 치료라고 하는 또 재생시키는 그런 또 한방 치료가 있는데요. 이 매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매립한다는 뜻이고요. 약실을 매립하는 거다. 약실을 매립하면 저기 보시게 되면 이제 주사 바늘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서 주사 바늘이 빠지고 나면 그 지금 세 줄 그림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이는데 이게 약실이거든요. 약실이 근육층으로 들어가서 이게 서서히 이제 녹게 되는데 보통 2주 내지 3주 동안에 걸쳐가지고 네. 조금씩 녹으면서 이 근육층에서는 이거 이상한 게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달라들어서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맞아요. 재생이 빨리 되는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아. 이제 약실 매입을 하는 매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그 동안에 늦어져 있던 그 재생을 빨리 이제 촉진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이니까 네. 제거하고 재생시키고 이 두 가지가 한방 치료에 하는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거와 동시에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간질성 방광염의 한방 치료는요 여러 가지 방광염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원리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피를 제거하고 재생을 도와주는 과정이죠. 자, 그림 볼게요. 예. 네. 자, 한방 박피 치료를 조금 더 이렇게 그 용어를 정리를 하자 그러면 네. 제거한다는 건 뭘 제거하는 거냐? 좀비 세포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세균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세균이 없어진 상태에서 독소가 남아서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이 독소가 몸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독소가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염증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박피 제거를 하게 되면 염증도 같이 제거되는 거죠. 네. 한방 용어로는 이런 걸 이제 어혈이라고 하는데 어혈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그 백혈구, 적혈구 중에서 적혈구 기준으로 보면 한 3개월, 100일 정도 지나면 사실 자기의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걸 이제 어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어혈을 제거하는 그런 네. 것도 박피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궤양이 된 세포도 사실은 아까 궤양 소작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박피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궤양 부분이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거하는 부분이 일부분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포 재생은 이제 드디어 이제 혈액순환이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제 정상화되게 되면 면역력도 회복이 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섬유아세포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섬유세포가 재생이 될 적에 그 다음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섬유아세포로 만들어져서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유아세포도 이제 생성이 되고 결국은 근육이 본래의 어떤 그 신축성, 본래의 기능을 이제 회복하면서 강화되는 네. 그런 세포 재생까지 이 한방 박피가 그 어. 목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치료 핵심은 이제 방광 박피에 있다라는 게 한방적인 치료법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해진 방광벽의 모습이 어떤지 또 사진 준비해 오셨으니까 사진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왼쪽 편에 보면 이제 방광벽이 구상화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네. 구상화라는 말 자체가 동글동글한 모양이 저렇게 이제 혈관이 충혈되거나 아니면 굳어져 가지고 나온 그 상태를 이제 구상화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는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난치성 질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피 치료 내지는 재생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제거가 되고 새로운 방광벽이 이제 정상화되게 되면 오른쪽처럼 원래의 건강한 박피 이후에 이제 세포로 돌아간 상태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정상 방광의 모습하고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형태의 이 그 방광 내시경을 하면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민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갈륨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액을 넣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보면 금방 터져버려요. 그렇군요. 예, 금방 터져가지고 아까 구상되어 있는 그 부분이 터지면서 이제 혈뇨로 진행이 되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이제 방광 표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심하다 할 정도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걸 이제 탈락시켜가지고 정상화시키는 그런 치료법이죠. 네.
좋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아직 열려 있고요. 지금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문자로 접수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분이시고 주부라고 하셨어요. 소변을 볼 때 아프고 시원하지가 않다. 이런 증상들이 매달 반복이 된다라고 하셨고 출산 후 방광염 진단을 받으셔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다라고 이게 치료 이력을 남겨주셨네요. 네. 소변을 볼 때 아프고 시원하지 않고 매달 반복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방광이 나빠지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되게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그때 방광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대장균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균들이 이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게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처럼 매달 반복이 되고 매달 항생제를 드셔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항생제 치료의 문제점이 항생제 내성인데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다는 건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항생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항생제를 복용해서 세균이 제거된 것 같지만 이 세균들이 잠복해 있거나 이게 바이오 필름을 형성한다고 하거든요. 세균들이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필름막을 형성해서 남아있는 상태를 이제 바이오 필름 생체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잦은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형태로 세균이 숨어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세균들이 활동하면서 또 독소를 만들게 되고 이 독소들이 또 내 몸을 공격하는 요인이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방광염을 앓게 된다 그러면 이제 면역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하고요. 이제 계속 반복하는 치료보다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매달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하 그런 그 발병률을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처럼 매달 반복되는 항생제 치료는 굉장히 근본적인 치료와 멀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자세하게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간질성 방광염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방광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는 55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간질성 방광염 진단을 받으셨네요. 네. 지금 그 간질성 방광염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보면은 세균은 없다라고 나오고요. 내시경상으로 정상인 상태인데 이렇게 내시경상으로 정상이면서도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거에는 내시경상으로 어떤 그러니까 상처가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됐을 때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을 했는데 지금은 네.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내시경상으로 정상이면서도 간질성 방광염 진단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묵직하고 불쾌한 통증이 지속되고 배뇨 후에 방광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배뇨를 하고 나면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방광이 어디에 있는지 느낌이 맞아요. 없는 게 정상인데 네. 이분은 배뇨 후에도 그때부터 또 방광이 차오르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빈뇨가 자주 본다는 뜻이잖아요. 하루에 20번 정도 이제 소변을 보는데 소변량이 70cc밖에 안 된다. 우리가 네. 흔히 먹는 조그만 요구르트가 한 80cc거든요. 60cc. 그러니까 소변을 그 정도밖에 못 보는 정도로 자주 보면서 소량을 보면서 예. 이렇게 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내릴 수 있는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릴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방광 수압 확장술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권유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박피 치료, 매선 치료를 하고 나서 다행히 수술 없이 정상 생활로 복귀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60대 환자네요. 간질성 방광염 진단을 받으셨고요. 이분은 이제 65세시니까 상당히 이제 오래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릴 적에 충격으로 방광염이 발생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방광염이 생겨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요. 화장실에 이제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화장실에를 너무 자주 가니까 선생님이 뒷좌석으로 옮겨가지고 마음껏 화장실 왔다 갔다 해라 네. 할 정도로 그때 이제 방광염이 생겼는데 그게 잘 마무리 되지 않고 방광의 염증이 그때부터 생기니까 결국 이게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행이 된 경우거든요. 이분은 소변을 볼 때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막 몸이 이렇게 막 소스라친다 그러나 치가 떨린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통증이 너무 심했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소변을 안 볼 때도 평소에 뻐근한 통증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요이가 오줌이 마려운 느낌이 계속 드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이분도 거의 매달 이제 항생제 치료하고 또 항생제 치료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위장이 나빠져서 위장병까지 얻었다라고 하셨던 분인 건데요. 네. 이분도 이제 박피 치료 그다음에 매선 치료 후에 이제 소변으로 많이 배출되면서 이 증상이 회복됐던 그런 치료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한방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치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세시고요. 예. 이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죠. 15년간 늘 방광이 불쾌한 느낌을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요. 빈뇨 횟수가 15회, 야간뇨 횟수가 4회, 소변이 조금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배뇨 후에 바로 이제 잔뇨감이 생기니까 바로 이제 화장실 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분은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진단을 받은 이유가 사실은 통증은 심하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면은 간질성 방광염 혹은 방광 통증 증후군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예민한 상태에서 통증이 없으면은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뭐 박피 치료라든가 그러니까 재생 치료가 과민성 방광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생기기 전에 치료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치료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민성 방광 역시 같은 원리로 치료가 되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방광염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광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6입니다. 네, 70대시고 지금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신지 저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때문에 힘드신가요? 자궁 쪽에, 네. 자궁 쪽에 큰 혹 같은 게 하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하얀 게, 동그란 게, 제가 항상 소변 볼 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서 힘을 줘가지고 소변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한 날 보니까 좀 씻으려고 보니까 그런 게 밖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 안에 보이고 좀 크게 나와가 있어요. 그래갖고 걸어 다닐 때는 고통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는데 앉으면 이제 쪼그리고 앉으면 그게 가끔 나와요. 그럼 지금 이제 그리고- 네. 그리고 좀 힘들게 좀 힘들거나 하면 방광염이 한 번씩 나와갖고 병원에는 한 번도 못 가고 그 약국에서 다 먹었거든요. 네. 그러면 금방 또 한 봉다리만 먹으면 괜찮아요. 그럼 지금 이제 자궁 근종이랑 방광염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궁에 근종이 있다는 걸 진단을 받으셨어요? 옛날 젊은 시절 때 하나 있다고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방광염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그 소변을 볼 때 시원하게 못 보거나 아니면 뭐 찌릿하거나 아니면 야간뇨가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세요? 고요. 소변이 네가 바쁜 일을 하기 때문에 빨리 누르고 힘줘서 계속 소변을 봤거든요. 찝찝하고 소변이 더 나올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소변 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원하게 안 나오고 좀 시실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된 지 네, 끊어졌나요? 이렇게 된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조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70대시고. 지금 이제 그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요도가 염증으로 인해서 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방광염의 일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방광염이라면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포를 드시고 나서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아마 항생제를 드시고 나서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치료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네. 만약에 계속 재발되거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그렇죠. 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된 치료법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원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방광의 벽 재생을 돕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 방광염과 관련돼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서원경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Q&A를 통해서 방광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단순한 방광염과 간질성 방광염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원장님, 이게 혹시 구별 방법이 좀 있을까요?
지금 그 간질성 방광염 혹은 그 과민성 방광염은 조금 복잡한 단순한 방광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가 잘 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광염과 구분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원인 세균이 없어요. 세균이 밝혀진다는 거는 이 세균을 씻어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쉬운데 씻어낼 세균이 없는 그런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방광염이 간질성 방광염, 과민성 방광염이다. 네. 이 두 가지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1년에 3번 이상 그 배뇨 증상, 배뇨 불편 증상 혹은 통증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인다면 간질성 방광염 혹은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보시면 자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배뇨 불편 증상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으면 이건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통증이 없이 빈뇨, 야간뇨, 잔뇨감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과민성 방광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이 명확하다 하면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원인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라고 하면 이거는 단순한 방광염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질문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질염과 방광염이 자꾸 재발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여성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하죠. 그러니까 질염과 이제 방광염 사실은 같은 염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이 염증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재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질염과 방광염은 원인균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법도 그 항생제 종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생제 치료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굳이 따져서 이렇게 비교하자 그러면 질염보다는 방광염이 훨씬 더 악화 요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광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노폐물이 많은 독소가 많은 방광 안에 그 소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24시간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염은 악화 요인이 그렇게 방광염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방광염이 반복된다면 질염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을지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변을 참으면 정말 병이 되나요? 이거 진짜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참으면 안 좋다. 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변은 참지 마. 안 참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다. 예. 우리가 옛날에 뭐 소변을 참으면은 안 좋고 대변을 참으면 어떻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소변은 독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신진대사의 결과적으로 생겨난 화학 반응 이후에 생겨난 독소들이 소변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광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소변을 참는 것은 일부러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참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치료 네. 목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변 요의가 왔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거든요. 방광이 어느 정도 그 양이 찼기 때문에 내보내라고 하는 신호가 오는 거고요. 두 네. 번째는 방광벽이 예민해져서 이 소변의 자극을 나는 견디기가 힘들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의가 생기면 빨리 소변을 보는 게 맞아요. 네. 저는 자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소변이요, 건강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 소변은 사실은 혈액이 여과가 돼서 소변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꼭 필요한 거는 되돌려 보내고 독소라든가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내보내는데요. 요즘은 사실은 그 소변 스틱이라고 해가지고요. 간단하게 정말 비용도 얼마 안 되고 소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약국이나 아마 편의점에서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매일매일 그 소변을 봤을 적에 평소하고 소변이 달라 하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이 진해도 투명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탁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상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거품이 많이 생기면 문제가 있나요?라고 이제 말씀들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데 이제 거품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단백뇨거든요. 단백뇨 우리가 이제 계란 흰자 이렇게 풀면 막 거품이 생긴 맞아요, 것처럼 단백질 성분이 소변에 나온다는 거는 신장에서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거품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스틱 검사 한번 해보시고 단백뇨에 대한
딱 이렇게 체크가 된다 그러면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뇨가 오는 경우에 굉장히 이제 놀라시는데요. 막 이렇게 벌겋게 변기가 이제 색깔이 바뀌니까 네. 혈뇨가 오는 경우 대표적으로는 방광염이거나 요로결석이거나 방광암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방광암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걱정하신다면 사실 방광암이 혈뇨가 온다 그러면 혈뇨가 보인다 그러면 증상이 거의 없이 나타나요. 근데 아무 증상 없이 소변에 혈뇨가 나타났다 그러면 정말 더 심각하게 보셔야 되고요. 네. 통증이 심하거나 뭐 찌릿찌릿하거나 이렇게 되면 혈뇨가 나타난다면 거기는 이제 모세혈관이 터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방광염을 치료하는 한방적인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정확하게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은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